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드디어 거꾸로 수업 첫 시간입니다. 그쵸? 교실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때는 어색함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 속에서 목소리만 들으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선생님 목소리도 아마 꾀꼬리처럼 잘 예쁘게 들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수업은 아닙니다.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조금 길면 16분? 그 정도의 시간 영상을 보고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과서를 항상 펴고 영상을 보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교과서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읽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요. 지금 당장 일시 정지를 누르고 읽지 않았다면 꼭 다 읽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번 지식의 숲 어떻게 걸을까 안에 소단원으로 뒤집어 읽기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이강섭이라는 사람이 쓴 비평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비평문이 무엇인지 잡고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기 쉽도록. 비평문은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럼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평가할까요?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건데 이강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통해서 뒤집어 읽기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비판하려고 할까요? 평가하려고 할까요? 네, 이 글 안에서 있는 이규보의 글이었던 틀견설이라는 작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글의 구조는 처음, 중간, 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겠죠. 비판적이겠죠. 그거를 알고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자 이규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도 언급되었듯이 이 이규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의 문인입니다. 그쵸? 대표적인 문신이라고 하죠. 조선시대는 문인이라고 하고요. 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인으로서 글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천재라고 하죠. 천재. 말 그대로 이런 천재가 어느 정도의 천재였는지를 보자면 한자로 된 시를 8천수나 지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천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중림고회라는 그죠? 중림고회라는 그 글 쓰는 모임이 있는데 그 문인들의 모임에서 최고의 문인들의 모임에서도 휘젓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것도 20살도 안 돼서. 그만큼 이 사람의 글은 늘 어떻다? 기발하고 참신했다. 그죠? 이규보의 글이 상당히 어쨌다? 기발하고 참신한 글을 많이 썼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의 글이 전부 다 참신하고, 그죠? 전부 다 기발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설이라는 작품, 아까도 말했지만 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자면, 수필입니다. 한판의 수필. 그래서 옛날 수필이죠. 고수필인데, 그 설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문체 문체로서 그죠?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수필 같은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뭘 끌어왔다? 본인의 교훈을 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규보의 천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이규보는 어떻게 쓰느냐? 앞에다가 상대방 기본의 틀 여기 나오죠. 글쓰기의 기본 틀이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남의 생각을
앞에다 두고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씩 비판하면서, 그쵸? 비판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뭐랬다? 논리적으로 격파했다라고 합니다. 상대를 격파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글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보자면 보세요. 남의 의견이 다른 데만 치중한다면 당연히 훌륭한 글이 되긴 힘들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의 글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독특한 논리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격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을 지금 하나 볼 건데요. 자, 이 글은 작품을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작품을 비판했다 그랬죠. 어떻게 비판했느냐? 어떻게 비판이란 말을 하다 보다는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라는 말 표현을 썼거든요. 뒤에서는요. 자, 보겠습니다. 슬견설이라는 겁니다. 자, 설인데요. 아까 설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경험에 나온 이야기라 그랬죠. 수필 같다 그랬죠. 슬은 이입니다. 이. 머리 긁는 벼룩하고 좀 비슷한 이고요. 아주 작은. 그 다음에 견은 개이겠죠. 개견자. 이가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가볍게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보여주자면 이렇습니다. 그 약간 벼룩같이 생겼고요. 작죠. 아주 작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기생을 하고 잘 씻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이가 있으면 간지럽습니다. 옆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자, 이 이하고 이 작은 이하고 개하고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누구네 집에 왔을까요? 네, 이규보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개가 있는데 이 개가 큰 몽둥이로 두드러 맞고 죽은 것을 보고 나는 상당히 애처롭고 마음이 아팠어 라고 하네요, 손님. 그래서 나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를 했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했으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이규보겠죠. 이규보.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화로에서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거 보고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를 했어. 이를 잡지 않기로 했대요. 손님이 그래서 낙심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이는 미물이지 않냐. 그러니까 죽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규보가 얘기하죠. 이규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는 미물인데 걔는 미물이 아니고 크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하지만 이규보는 뭐라고 하느냐. 이는 개나 다름이 없는 애 아니냐. 둘 다 크기에 상관이 없다 라는 표현을 쓰죠. 밑에 볼게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 나오죠. 보세요. 여기다가 이하고 같은 걸 쓸 거고 여기다가 개하고 같은 걸 써볼게요. 자, 이는 이 부분에 나오죠. 자, 누가 크던지 작던지 봐봐. 크던지 작던지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치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자. 열 손가락 중에 작은 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도, 그쵸? 작은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아닌 엄지손가락은 크죠? 엄지손가락을 깨물었을 때하고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아픔의 정도가 다르냐? 같다는 거죠. 그쵸? 똑같다. 피가 나는 것도 똑같다. 아프기도 매한가지다. 그럼 또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라. 달팽이의 뿔하고 소의 뿔, 그쵸? 달팽이 뿔하고 소의 뿔이 똑같대요. 소의 뿔이나 달팽이의 뿔이나 크던 작던 똑같은 것 아니냐, 똑같은 생물 아니냐. 또는 대붕은 엄청나게 큰 새예요. 그리고 메추리 알처럼 메추리 작죠. 이 새하고 서로 다를 게 뭐냐?
메추리하고 대붕이 다를 게 뭐냐? 크기만 다르지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냐? 둘 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서로 다르겠느냐? 서로 같다. 서로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슬견설입니다. 그쵸? 이게 슬견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슬견설을 읽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론인즉슨 모두 다 개도 생명체이고 이도 생명체다. 똑같은 생명체가 전부 다 애처롭지 않은 게 어떤 이유겠느냐? 첫 번째, 그래서 주제 1, 슬기현실의 주제 1은 뭐냐? 생명애호 사상이다. 생명을 상당히 존중하는 생명애호 사상이고, 그리고 목숨이 지배층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가 똑같다, 매한가지다. 아니 상놈은 살아야 되고 노비는 죽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평등사상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글쓴이의 비평이 시작이 되겠죠.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규보는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거냐? 불교 교리라도 깨우쳐 주자는 거냐? 그래서 불교 교리를 통해서 생명 사상을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 신분 자체를 철폐하자는 인본주의를 구현하자는 거냐? 유감스럽게도 뭐냐? 그렇지 않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인즉슨 뭔가요? 글쓴이가 비평,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손님을 깨우쳐주는 이규보야말로 기발한 면이 있긴 해. 그죠? 아까 글이 기발하라고 했지만 기발하고 강변, 상당히 강하게 말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역시 이 작품을 뒤집어 보자. 어떻게 뒤집어 볼 거냐? 그죠? 나만 해도 그렇대. 필자. 글을 쓴 사람, 이 필자만 해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 이를 죽이는 것이 이의 죽음이 그렇게 애처롭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이가 해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해충. 그래서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 해충의 대표적인 예로 다시 보자면 뭘 보자는 거야? 바퀴벌레를 한번 보자. 바퀴벌레를 죽이고 내가 슬퍼한 적이 있느냐? 애도한 적 있냐? 없다는 거지. 그러니 이 죽음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앞에서는 이여이고 근데 걔는 다르다는 거지. 걔는 첫 번째로 죽으면 상당히 애처롭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충직한 동물이고 친근하고 주인을 보면 따라다니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봅시다. 여기 인권운동가 나오죠. 예를 들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세요. 안중근하고 이완용이 죽었어. 누구의 죽음이 좀 더 가치롭냐는 거지. 가치를 따지자면 당연히 안중근이겠죠. 이완용보다는. 그런 것처럼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눕니다 그랬죠? 중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좀 안 해줬나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자면 네, 여기까지가 슬기연설 앞에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이규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마무리. 이 글이 서로 다른 것을 무조건 같게 보라는 식의 도인과 같은 깨달음을 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사고의 폭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손님의 사고의 폭은 작다라는 거죠. 뭐가 작냐? 오직 크기로만 가치의 판단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작건, 크건의 개념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단순히 크기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거를 이규보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인즉슨 슬기현상에 나온 얘기는 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가치 또는 다양한 안목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뒤집어 봅시다. 어떤 이야기든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좀 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슬견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글쓴이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결론인즉슨 짐승과 인간의 이야기를 유추의 방법으로 사용했고요. 그쵸? 슬견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그냥 핵심적인 논점을 따지고 보자면 이하고 개는 동등한 죽음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된다? 슬견설은 죽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슬견설은 동등하다 그랬고 이 작가는 어때요? 작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 그랬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왜냐? 슬견설에서는 생명과 평등 사상을 얘기한 반면에 이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사고의 폭을 넓히자. 이해하셨죠? 다양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좀 더 뒤집어서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